연방대법원은 22일 텍사스주가 설치한 남부국경의 철조망을 절단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했다고 NBC 뉴스 등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국경에 설치된 철조망이 국경 순찰대의 임무 수행을 방해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대법관 9명 중 5명의 찬성으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등 대법관 4명은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이민법 시행은 연방정부의 책임이라며 텍사스주는 불법 이주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최전방 인력이 이민법에 따라 일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소셜미디어 X에서 대법원 결정이 외국의 미국 침범을 계속 허용한다고 비판하며 텍사스 국경의 장애물 제거는 법을 시행하거나 미국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텍사스주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있는 리오그란데강 인근에 날카로운 철조망을 설치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철조망이 미국 영토로 이미 들어온 이주민들에 대한 국경 순찰대 접근을 막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경 순찰대가 철조망 일부를 절단하자 텍사스주는 국경 순찰대가 주 재산을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법원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달 항소법원은 의료 비상사태가 아니면 국경 순찰대가 철조망을 자르거나 이동시킬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텍사스주는 2021년 3월부터 론스타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수천 명의 주 방위군 병사와 공공안전부 소속 경비대를 국경에 배치해 미립국자를 단속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또 지난해 텍사스주는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 구금해 돌려보낼 수 있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미 공화당의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가 23일 작은 마을 딕스빌 노치에서 시작됐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오전 0시 진행된 투표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6표를 모두 싹쓸이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표도 얻지 못했습니다. 딕스빌 노치에서 투표가 시작된 뒤 결과가 집계되기까지 약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AFP가 전했습니다. 캐나다 국경과 가까운 뉴햄프셔주 북부의 작은 마을 딕스빌 노치는 1960년대부터 전통적으로 프라이머리의 첫 투표지로 통해왔습니다. 유권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전반적인 표심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선거 초반 흥미거리를 제공합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의 분수령이 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의 양자 대결로 좁혀졌습니다.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21일 후보를 사퇴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달 15일 첫 경선지인 아이오와주에서 50%가 넘는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득표율을 높이면 조기 대세론을 굳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헤일리 전 대사는 상대적으로 온건 성향의 공화당원과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무당층이 많은 뉴햄프셔에서 돌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미 전역에서 지난주까지 위세를 떨쳤던 한파가 물러가며 추위가 한풀 꺾였지만 이젠 곳곳에 폭우가 내리며 기후 위협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남부 지역이 위험한 곳으로 부상했습니다. 추위가 풀리면서 23일부터는 평년의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극한의 추위가 물러간 뒤 캘리포니아 북서부와 오데호 연안, 텍사스, 미시시피강 하류까지 폭우 또는 진눈깨비가 섞인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 홍수 위험이 커졌다고 미 기상청은 경고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윌 카운티나 그랜디 카운티 등에서도 그동안 쌓인 눈이 녹으면서 강물을 범람시켜 홍수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거대한 북극 고기압이 미 동부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멕시코만에서 남부 평원 쪽으로 긴 띠 형태의 뜨거운 습기가 유입되고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텍사스 전역에 걸쳐 이미 폭우가 쏟아지고 있으며 추운 공기가 아직 남아있는 캔사스, 미주리, 아칸소, 오클라호마 등의 북부 지역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진눈깨비는 기온이 오르면서 많은 양의 비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멕시코만의 습한 공기는 미 중서부를 가로질러 오데호 남부 지역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리노이에도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CNN은 북극 한파와 겨울 폭풍으로 13개 주에서 최소 82명이 날씨와 관련해 사망했다면서 오는 25일까지는 걸프만 연안과 남동부 지역에 약 3,600만 명이 폭우와 홍수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생면부지 승객을 선로로 밀어뜨리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확산한 뉴욕에서 범죄 방지용 차단망이 등장했습니다. 22일 뉴욕 팍스5 방송에 따르면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맨하튼 워싱턴 하이츠가 위치한 191번 가역 플랫폼에 안전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철제로 제작된 이 차단망은 한국 등 일부 국가 지하철의 스크린도어와는 달리 플랫폼 전체를 차단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뉴욕 지하철에는 플랫폼과 선로 사이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범죄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정신적으로 불안한 노숙자들의 이유 없는 공격이 늘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뉴욕 타임스퀘어 인근 지하철역에서 한 노숙자가 아시아계 여성을 떠밀어 숨지게 하는 등 묻지마 공격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했습니다. MTA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하철 선로에서 발생한 각종 승객 사고는 2019년에 비해 20% 늘었습니다. MTA는 일단 191번가 역과 함께 모두 4곳의 지하철역에 차단망을 시험 설치하고 효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뉴욕시 전체 지하철역에 차단망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할리우드 스타 배우 리스 위더스푼이 쌓인 눈을 퍼서 음료를 만들어 먹는 영상이 퍼지며 눈을 먹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위더스푼은 최근 자신의 틱톡 계정에 눈 오는 날은 초코치노를 먹는 날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내슈빌에 있는 자신의 집 야외 그릴에 쌓여있는 눈을 컵에 퍼 담은 뒤 카라멜과 초콜릿 시럽, 커피를 넣어 먹으며 정말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이 올라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댓글에는 눈을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우려하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 이용자는 눈은 먹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심각하게 아플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논쟁이 커지자 위더스푼은 관련 영상 3편을 더 올리며 눈을 먹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눈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녹인 물을 보여주며 불순물이 없이 깨끗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로 47세인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는 여과되지 않은 수돗물이나 야외 호스에서 나오는 물을 곧장 마셨다며 눈을 먹는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누리꾼의 걱정과 달리 눈을 소량 섭취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에는 살충제나 그을음, 수은, 포말데하이드 등의 오염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것들을 섭취했을 때 위험한 정도의 양은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고 WP는 전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먼지나 오염물이 묻지 않은 깨끗한 눈을 먹는 것은 단순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존슨앤존슨 J&J가 바람 논란을 일으킨 활석 포함 베이비 파우더와 관련해 7억 달러를 미국 당국에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은 23일 J&J가 베이비 파우더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미 42개 주 검찰과 조사 중단을 조건으로 이처럼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베이비 파우더의 바람 논란이 확산되자 J&J가 제품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법을 어겼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J와 각주 검찰과의 합의는 J&J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과는 별개입니다. 앞서 J&J는 활석 성분을 소재로 한 베이비 파우더 화장품과 관련해 4만 건이 넘는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활석은 베이비 파우더나 여러 화장품 재료로 널리 활용되지만 발암물질인 성면 근처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아 성면 오염 우려가 제기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은 성면에 오염된 활석이 들어간 제품으로 인해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J&J는 제품 안전성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난해 말 전 세계에 판매하는 베이비 파우더의 활석 사용을 중단하고 옥수수 전분으로 성분을 교체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단 소송 원고들은 J&J가 소송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산법을 악용했다고 비판하면서 파산보호 신청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J&J 자회사의 파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J&J는 수만 건에 달하는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9억 달러의 합의금을 제한한 상태입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카고 남서부 서버브 졸리엣에서 22일 7명을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텍사스에서 자살했습니다. 로메오 낸스로 알려진 23세의 용의자는 텍사스주 나탈리아에서 연방보안관에 의해 발견된 후 경찰과 대치극을 벌이다가 자신의 권총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텍사스주 나탈리아 지역은 샌안토니오에서 남서쪽으로 30마일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에 앞서 졸리엣 경찰은 2020 블락 웨스트에이커 길에 위치한 2개의 주택에서 모두 7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의자 로메오는 20일에 졸리엣에서 발생한 2건의 총격 사건과도 연루됐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윌 카운티 셰리프는 한 명은 이날 오후 4시 17분경 데이비스 길거리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었으며 10분 후 졸리엣 타운십의 페전트런 아파트에서 28세의 한 남성이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들의 용의자 낸스는 사건 발생 후 도주해 텍사스에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자살했습니다. FBI의 도주자 태스크포스팀 졸리엣 경찰과 윌 카운티 셰리프 오피스와 함께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